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외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예측대로입니다. 상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장악을 했고요. 불확실성 제고라는 측면은 어차피 나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혼란이 가장 적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이 정도의 상하원을 나눠가는 것이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전일 미국 시장은 급등 흐름을 가져갔고요. 우리 시장 역시 오늘 급등 흐름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가 불확실성의 제거 그리고 증시 부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줄 것이라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장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전일 하락의 원인이 됐던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연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북 관련주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오늘 양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업종,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나 엔터 업종들이 오늘 코스닥 쪽에선 잘 달리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자, 이제 중간선거 끝났습니다. 이후의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 중이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FOMC 부분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빅 이벤트들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도 강한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성이 좋을지 목요일장 정리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10월 경제 동향 발표에서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해지고 설비와 건설 투자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KDI가 9월 경제 동향 발표부터 경기 개선 추세라는 문구를 삭제한 데 이어 경기 하강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어제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며 이는 험난한 양국 외교 과정에 차질을 주고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낮추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조기 제재 완화 같은 조치를 얻어내고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 착공 시기 남북 합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 도로 공동조사 일정이 북미 간 고위급 회담 연기에 따라 계속 늦춰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남북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후 관계로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이 중국 광군제를 앞두고 중국산 짝퉁 반입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중국의 할인 쇼핑 시즌인 광군제 기간에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산 가짜 물품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군제 기간인 오늘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오는 우편물 전량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가 실시됩니다.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1.6%대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피 2100선에 편안하게 안착하는 흐름들 가져갑니다. 전일 2100선에서 밀려 내려간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바로 탈환을 합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2119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도 21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일단 견조하게 코스피가 잘 가고 있다라고 지금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많이 파네요. 어제와는 또 수급이 정반대입니다. 개인은 그동안의 저점에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하루 만에 차익 실현에 나섭니다. 기관이 매수하고요. 외국인 매수하는데 외국인 오랜만에 매수 들어왔고 2,927억 원이나 지금 대량의 매수가 오랜만에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오랜만에 지금 현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오르고요. SK하이닉스가 또 3%대의 급등 나옵니다. 셀트리온도 올라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 이슈들, 고의적인 회계 부풀리기, 그리고 승계 과정에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용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어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악재를 맞은 분위기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현대차는 빠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도 올라갑니다. 특히나 신한지주가 상승폭이 2%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KB금융도 2%대, 오늘 오랜만에 금융주들 기지개 켜고요. 삼성물산 역시 지주사격입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지금 함께 움직이는 상황인데 삼성물산이 낙폭은 좀 덜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오늘 3%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1%대까지 상승 흐름 줄였고요.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도 소폭씩 반등에 성공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695포인트, 700포인트 부근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1.93% 올라가고 있고요. 급등 흐름 여전히 계속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690포인트 중후반대에서 움직이다가 69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690포인트 중반대까지, 한마디로 종일 69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좋은 흐름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83억 원 외국인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967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선 투신 쪽에서만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연기금에서 유례없는 코스닥 시장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한 번에 밀렸었는데 오늘도 연기금은 130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608억 원 지금 순매수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이고요. 신라젠부터 포스코캠텍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특히나 포스코캠텍의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HLB는 어제 급등 이후에 하루 쉬어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오메드도 올라가고요. 메디톡스가 무려 7%의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순위 순식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위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 다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5%대의 급등, 펄어비스도 3%대의 흐름, 그리고 코오롱티슈진도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제약과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는 조정이 나오지만 제넥신과 컴투스 오늘도 상승하는 분위기고, 컴투스 전일 급락이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반등은 나오지만 반등폭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4원 빠지네요. 1120원 하루 만에 다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장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 급등했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중간선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양원을 좀 나눠 가지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 특히 트럼프의 정책 동력이 다소 톤다운되거나 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아마도 난-US,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신흥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가 이어왔던 미중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달러 강세를 유발할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은 후퇴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유입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신흥통화는 좀 강세 반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이머징 증시들의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정책 동력이 조금 약해지고 신흥국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국과 신흥국 간의 증시 격차가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코스피가 지금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2100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왔는데 이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는 2100선 안착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이제 그치고 다시 저점을 깨는 흐름이냐,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저는 230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시장이 일단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이번 주말 바로 중국이 광군제, 그리고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박싱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이렇게 이어지는 연말 소비 시즌이 아마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G20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사중전회와 12월 전인대에서 예정되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 정책들,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시는 좀 안정을 찾고 상승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 급반등 이후 좀 안착하는 시도가 이어진다면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착한다면 비중 확대의 기회로도 지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듣고 싶은데요. 어떤 전략들이 지금 상황에선 좀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급락을 하기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워낙 급락 이후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지는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격 매수, 그러니까 오늘같이 급반등을 할 때 시장을 따라가는 흐름보다는 어제같이 잘 가다가 갑자기 장후반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장중 변동성이 커질 때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타날 수 있고 아마도 1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 전략으로는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여전히 유효한 반도체, 화학, 증권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소비 시즌 돌입에 따른 가전, 중국 소비주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중간선거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일단 중간선거 결과는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를 했고요.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한 마감은 아니고 7일 현재를 놓고 본다라면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인 50석을 넘어선 51석을 확보를 했고요.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인 218석을 넘어선 222석을 확보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원과 하원이 양당이 나눠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당이 잘 나눠 가졌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중간선거 이후의 시장 변화 상황들을 저희가 빠르게 체크하는 것일 텐데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하원 중간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초반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약진을 하면서 민주당과 하원에서 이제 경쟁을 막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화가 뚜렷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서 약세를 좀 보였었고요. 미국 국채금리는 채권 발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원은 공화당,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 다수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민주당이 하원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하원에서의 권력에서 가장 핵심을 좀 찾아본다면 예산 편성이고요.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행정부 강요에 대한, 그러니까 트럼프라든지 미국의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 장관들에 대한 소환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예산안 편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소환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그동안의 행보를 보여왔던 외교라든지 정치, 경제 등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가 미 하원을 민주당에게 빼앗긴 점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정치, 외교, 경제 정책들의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무역, 약가이나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밀고 있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캐치프레이즈처럼 나온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간의 진영에서 말이죠. 인프라 투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축소가 될까요? 일단 소폭 축소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또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도로, 철도망 등 인프라 투자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급격하게 축소될 개연성은 높지는 않고 다만 이제 논란이 일고 있었던 멕시코 장벽 등에 관련해서는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히스패닉계 유입이 많았던 텍사스 지역의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51%, 민주당은 48.3%로 박빙을 보였는데요. 멕시코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60에서 70%대 지지율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지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멕시코 장벽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히스패닉계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을 했고 이제는 러스트벨트 지역처럼 스윙 스테이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에서는 멕시코 장벽을 비롯한 여타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프라 투자는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중 일부만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쪽 특히나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경우에도 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데 약가 인하 정책은 어떻게 또 변화가 오겠습니까? 일단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고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또한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게 시장에서는 상하원이 나눠지면서 약가 인하 정책이 쉽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었고 이에 기반해서 관련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와 공화당은 물론 힐러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또한 살인적인 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약가 인하를 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있고요. 다만 물론 어제 상승 요인처럼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약가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약가 인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끝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한숨 돌렸지만 이제 다시 봐야 된다는 부분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영향을 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이번 중간선거가 사실은 남의 나라 선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한 상태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였습니다. 민주당 또한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급격하게 해빙 모드로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은 좀 위험하고요. 다만 그동안 일방적인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었다라면 이제는 민주당으로 인해서 브레이크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들에게 수혜를 비칠 수 있는 대중국 압박이 트럼프의 정책 효과로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러스트벨트 지역 대부분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중국 압박을 트럼프가 공주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의 예산안과 소환권을 무기로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중국 압박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어제 일부 캐터필러라든지 산업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3%대 상승을 한 점도 이를 시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31일 날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주관한 정치국 회의에서 무역 정책과 관련된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6일날 왕치산 부주석이 미국과 중국에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협의안이 마련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의 행보는 11월 29일 날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 더 나아가서 위험자산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연말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 말씀해 주셨는데 조건들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움직임이 지금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미국 의회가 갈라지면 힘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달러화가 미국의 교착과 등으로 인해서 여타 환율에 대해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미국 국채금리가 채권 발행이 줄어들면서 하향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을 더 격화시키기보다는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증가를 했고, 이 결과가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10월달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 격화보다는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좀 높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겐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미국 국채금리 안정, 무역 분쟁 완화 기대 등에 힘입어서 연말 랠리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중간 선거를 이제 마치고 나서 연말 랠리의 필요 조건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 그다음에 FOMC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11월 달에 우리 한국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쇼핑 시즌을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소비자 업종을 비롯해서 수출 기업들이라든지 기술주들이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끝내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어제 연기가 되긴 했는데, 이 북미 간의 관계, 나아가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스탠스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관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미 평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깨트릴 만한 판을 마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이제 북한에 요구를 해서 북미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시장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판이 깨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어제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던 대북 경업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요인들이 좀 있었지만,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내년 초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이제 만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바뀔 여지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이슈를
판을 흔들면서 깨트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그 관계, 한반도 지정학전 리스크 같은 경우는 높아지거나 그럴 흔들림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이슈가 가장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엔화하고 우리나라 원화의 흐름, 유한 시장인데 대체적으로 안정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관련된 이슈는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 자체나 기존의 관계에서 크게 훼손될 부분이 없고 지금 일시적인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